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청량 음료나 아이스 커피, 그리고 요즘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과일 주스 많이 먹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도 자주 먹게 되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요, 이렇게 덥다고 해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 자주 먹게 되면 바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이 나의 당뇨 경험담, 그리고 혈당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당뇨 극복기, 그리고 당뇨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 모시고요.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를요, 교수님,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습관병, 왜 하필 생활습관병일까요? 이 당뇨의 원인과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 생활습관 운동 안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단 거 많이 먹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생활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당뇨병에서는 이 췌장에 인슐린 분비가 적어져서 생기는 병에 필요한 것보다도 그 진정한 원인이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생활 운동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더 챙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작지만 당뇨를 의심해 볼 만한 전조 증상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약간 피곤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인슐린 많이 부족하면 많이 더 많이 피곤해질 거고, 피로 무기가 저기 나오잖아요. 건태감. 그다음에 조금 심해지면은 과식하게 또 소변은 많이 나가니까 에너지가 포장이 단요, 다갈,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라든가 급격한 비만 이런 거 있을 때 피부 트러블이나 시력 장애도 나중에 보면은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당뇨병이 그렇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요, 초기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뭐 평생 안고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초기 치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당뇨도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가요? 가장 이제 당뇨 치료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서서히 망가지니까 말하자면 20년 동안 당뇨 있어야지 자기 몸이 나쁘니까 알거든요. 사실 20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네. 초기 때 잘 치료해야지 합병증이 안 오고 건강해지는 거죠. 또 완치되는 율도 많이 다르고요. 2003년도에 발표된 세계 당뇨병 학술지에 발표된 것인데 보면은 보통 치료 방법이 아니고 인공췌장의 치료 방법 했을 적에 보니까요. 인공치료할 때 췌장기를 회복시키니까 당뇨병 원인이 없어지니까 다 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보니까 1년 이내 초기 때 치료한 사람은 1년에 보니까 68%, 2년, 5년 늦게 온 사람은 반수 정도, 그다음에 6년, 10년은 3분의 1, 그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20%, 아주 많이 온 사람은 잘 낫지 않았죠. 그래서 일정 올수록 췌장 기능이 빨라지니까 더 나쁘게 자라니까 초기부터 해가지고 완치된 율이 또 좋고 합병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죠. 네,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방금 완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언제나 늘 당뇨도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도 증명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치료할 적에 보면 이제 주변부를 자꾸만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혈당이 높으니까 작게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혈당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췌장에 나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회복시키면 온몸이 다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환자들이 잘 결정해서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 당뇨라는 게요, 췌장의 기능이 망가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망가진 췌장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완치라는 거는
그 췌장이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 회복해야지 완치죠. 그게 가능한가요, 교수님? 아, 그럼요. 프로 골퍼 선수예요. 저는 옛날 치러면 이제 식사 적게 먹고 운동하고 먹냥 먹고 해서 저게는 기운이 안 생기니까 프로 골퍼인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꾼 다음에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타도 했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로 골퍼에서 1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방법을 바꿈으로써 뭐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환자들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도 췌장이 회복한 거죠. 이 그림처럼 인슐린 공급을 정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좀 그림이 처음 보는 분은 힘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식사 때 많이 나고 포장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당뇨병은 아까 그림대 췌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적게 나온 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 기계가 바로 인슐린 펌프, 인공 장기와 같이 우리 밖에 다니는 인공 장기와 같은 거죠. 그 전에 방금 인슐린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니까 패턴이 안 맞았죠.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췌장을 회복하게 되니까 실제로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매일 적게 들어가죠. 결국은 췌장이 다 회복하게 되면 아무 치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관해 현상, 다른 말로는 오랜 시간 동안 관해 현상은 완치라고 그런 거죠. 의사도 그런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봉 교수와 함께 당뇨와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직접 인공췌장기 치료하고 계신 분의 사연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천혜의 땅 제주. 바다 건너 먼 곳까지 찾은 이유는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제주도의 맑은 공기 아래서 제대로 힐링 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셨네요. 초보 제주도민 정윤석 씨를 소개합니다. 정윤석 씨는 3개월 전 이곳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는데요. 사실 이곳 주민은 아니랍니다. 직장 이제 은퇴하고 제주도도 이제 너무 좋아서 와서 보니까 3개월 예정으로 왔었는데 다녀보니까 3개월 가지고는 전혀 다 훑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라산도 좀 가고 또 올레길도 좀 걷고 이렇게 하려고. 3개월 전 왔다가 제주의 매력에 푹 빠져 쭉 머물고 있다는 정윤석 씨. 3년 채 안 되고 직장에서 어떤 그런 인사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그런 걸 스트레스성으로 온 건지 몰랐는데 체중이 갑자기 막 매일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재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아주 단기간에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에 한 15kg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계속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다 검사했는데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당뇨 수치를 재보니까 그게 뭐 거의 한 400 이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진단이 스트레스성 당뇨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당뇨. 갑자기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입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직장 가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당 약을 처방해 주셔서 그걸 먹고 또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한방도 해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도 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고기도 전혀 먹지 않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도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대체 문제가 뭔지 답답하기만 했던 그때. TV에서 당뇨에 대한 거 이제 자주 나오면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데일리 뉴스, 이데일리 방송이라나요? 거기 틀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많이 망설였죠. 불안했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기기를 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전화해서 잠을 구했죠. 매일매일 온통 당뇨로 신경을 쓰다 보니 이건 역시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혈당이 안정을 찾으면서 당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이제 좀 한숨 돌렸다는데요. 예, 지금은 저도 아주 자신감 있고 생활하는데 당뇨 환자처럼 음식을 막 가려서 그러지도 않고 고기도 먹고 때로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일반 같이 먹는 식구들하고 똑같이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당뇨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해졌다는 게 지금 건강 비결인 것 같다는 정윤석 씨. 올레길 안 걸을 때는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매번 걷고 있어요. 식후니까 하루 3번이죠. 당뇨 관리에도 더욱 힘이 난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은 뭐 30도 이상 된다는데 여기는 항상 24도, 뭐 높아 25도. 아직까지 그 더위를 많이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공기가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이제 그는 제주의 푸른 바다, 청정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인슐린 이제 투여를 좀 줄이고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 투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완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그런 사례를 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이런 환경 좋은 데서 건강 관리하면서 좀 남은 인생을 좀 보람 있게 좀 살고 싶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고 하죠. 다시 찾은 소중한 건강 관리 잘하셔서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한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윤석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정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받고 급당이 온 케이스라고 해요. 뭐 당시에 혈당 수치가 400 이상이었고 체중도 3개월 만에 15kg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당뇨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뇨의 진정한 원인은 이제 췌장암이 있어서 췌장을 떼어냈다든가 네.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다음에 췌장염이어서 많이 망가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에너지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일하다 보면은 췌장이 기운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 가만히 보면 그 합병증과 관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한 7, 80%가 스트레스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윤석 씨는요,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해보셨다고 해요. 이 당뇨가 특히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당뇨에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특히 먹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주로 보면은 이 음식들이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아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다고 해요,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진정한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죠. 첫째, 혈당이 높은 건 다른 원인에서 높은 겁니다. 그 다른 원인은 없애야지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혈당이 높은 것인데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혈당만 떨어지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혈당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음식을 적게 먹거나 포장 적게 먹고 그다음 먹더라도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 안 되가 음식 소화 안 되도록 막는 물질도 있어요. 혈당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치료는 아니죠. 그건 혈당 떨어졌다는 것이 당뇨 치료랑 관계없고 그럴 거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온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더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합병도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자마자 혈당 떨어지니까 아마 짧은 기간 동안은 떨어진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만드니까 췌장 에너지 부족 상태가 심하니까 더 나빠져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혈당에만 좀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윤석 씨는요,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좀 먹는 것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껴서 좋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먹는 것 많이 제재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가려 먹지 않아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이게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당뇨 환자분들은 식이요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대로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잘 먹더라도 영양분을 잘 먹더라도 당뇨병 원인은 그것을 우리 몸으로 동화시키는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인슐린이 부족한 거니까 인슐린 공급을 잘해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몸이 짜부러져가 합병증이 오게 되죠. 그 합병증도 당뇨병의 얘기인데요. 저기 이제 그 작년에 제가 그 숲을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무는 다 초록색인데 한 나무 벌써 노랗게 돼버렸어요. 8월 초에. 저걸 뭐냐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뿌리로부터 에너지가 안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영양분이.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죠. 나무가 다. 당뇨병도 그래서 합병증 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음식을 먹고 나서 피 속에 포장이 되고 포장한 에너지원인데 피 속에 에너지원이 세포에 들어가지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췌장에는 인슐린이 있어야 되는데 췌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조금밖에는 우리 몸으로 바뀌지 않죠. 그럼 몸이 야유해지죠. 살이 빠져요. 그럼 그 합병증 오는 거예요. 그 황가연사가 똑같잖아요. 합병증 오고 그럼으로써 당뇨병이 안 낫게 되는데 이 치료 방법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췌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하기 전에 인공췌장기와 같은 인식 펌프로 해서 췌장 일을 대신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에너지가 잘 들어가니까 짧아지지 않고 우리 췌장도 건강해져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과학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당뇨가 어떤 병인지 그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안 후에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 합병증이죠. 합병증이 오나 안 오나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또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혈색소를 우리가 빨갛게 우리 피가 빨간 거 있죠. 혈색소죠. 네. 거기에 포도당이 결합된 당화혈색소가 있어요. 포도당과 결합된 혈색소, 당화혈색소인데 이거는 3, 4개월의 혈당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면 3개월 혈당치부터 지금까지 혈당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거 오랜 기간 동안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합병증과 관계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당화혈색소가 6~2%가 정상인데 6, 7, 8, 9, 10, 12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망막증이라든가 신장합병증이라든가 뭐 신경합병증, 신장합병증들이 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재면 앞으로 이 환자 합병증 많은 위험에 처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네, 이 당화혈색소 수치 6.5 정도 유지하면 합병증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6.5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인공췌장기 치료의 경우 당화혈색소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그 네네. 이야기도 좀 살짝 해주시죠. 뭐가 과학적으로 보면 당화혈색소가 지금 6개월에 6.5% 떨어져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한 200명 이상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8.8에서 6.5% 떨어지고 1년까지 계속되게 되죠. 이게 3개월 후부터 당화혈색소가 높았던 것이 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6.5%로 정상으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신 펌프 치료하면은 당화혈색소 합병증을 예측하는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된다는 게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어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이 우리 세계적인 학술지에 우리 영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의사들이 많이 보고하고 있죠. 네, 물론 모든 연구 결과는 100%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 치료 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가 실제로 합병증 예방이나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연구 결과로 증명된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네. 거의 10년 동안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새로 나온 치료 인식펌프 치료와 옛날 치료를 비교해 보니까 10년 후에 보니까요. 옛날 치료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740명씩이었어요. 740명씩인데 인식펌프 치료한 것이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합병증은 무조건 당뇨병 걸리다가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예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세계 의사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죠. 그런데요, 교수님, 저희가 방송 중에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만병통치약이구나 생각하고 인공췌장기만 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술도 마셔도 되고 음식도 그냥 조절 안 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해도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분명히 있죠. 당뇨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거죠. 식사는 뭐 먹고 싶은 것만큼은 식사 때 잘 먹었는데 자기가 꼭 필요한 만큼 먹으라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식후에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간식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치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혈당 검사에서 췌장이 회복하니까 인슐린량을 또 줄일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전문 간호사한테 충분한
입원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이제 전 세계 유명 학회에 직접 참가하셔서 그 관심과 호응을 실제로 겪어보셨잖아요. 최근에는 호주에도 다녀오셨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또 학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어떤가요? 이런 학회에서 실제로 당뇨 관계자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요. 충북의 이제 충주시가 네. 당뇨병 특별도시로, 특화도시로 시장이 선언해서 많은 당뇨 환자 세계적으로 오는데 전 세계에서 37명의 인치펌프를 하는 각국의 학자들, 불가리아, 뭐 인도네시아, 이태리, 러시아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간의 경험을 서로 발표하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가를 국제학회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특히 불가리 당뇨 회장인 이보나 교수는 지속적인 치료에서 제2형에서 완치된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특별히 이보나 교수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불가리아는 인치펌프가 의료보험에서 모두 다 대주기로 했다는 걸 발표해서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치펌프를 잘 받게 됐구나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는 한 번 차면 평생 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료를 늦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한번 딱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단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인치펌프 차면은 완치돼서 지금 20년 동안 안 차고 있는 사람 평균에 10년 동안 안 차고 있으니까요. 더 계속 안 차겠죠. 왜냐하면 초기 때부터 인치펌프 치료하면 가장 원인적 치료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 잘 되고 영양소 좋으니까 합병도 예방되고 췌장도 회복해가지고 당뇨병 상태가 없어지는 완치가 되는 일이 많죠. 안 나면 췌장도 더 망가졌어요. 그때 치료하면 벌써 효과가 늦은 거죠. 그래서 인치펌프 치료는 초기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기 때 하면은 벌써 합병 다 하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나 완치되기 위해서 초기 때 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되고 초기 때 하면은 인치펌프 안 달게 되는 거죠. 일생 단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초기 때 달면은 완전히 나서 인치펌프를 금방 떼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당뇨에 대한 많은 정보 나눠봤습니다. 당뇨가 어떤 병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치료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앞으로도 계속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에 더 위험해지는데요. 특히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건강관리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